여러분, 오늘도 침대 위에서 무거운 몸을 일으키지 못한 채 나는 왜 이럴까? 라며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지는 않나요?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스스로를 게으른 사람이라 정의하며 비난의 화살을 돌리곤 합니다. 의지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남들은 다 잘 해내는데 왜 나만 이 모양일까? 라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몹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느끼는 그 무력감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당신의 뇌와 마음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종종 번아웃을 게으름으로 착각하고 자신을 더 가혹하게 몰아세우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고 잘못된 처방을 내리는 순간 우리 뇌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게으름은 단순한 휴식으로 해결되지만 번아웃은 보다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브레인 해킹에서는 심리학과 뇌과학의 관점에서 번아웃과 게으름을 구분하는 5가지 결정적 차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정신 차리기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회복인지 명확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차이는 휴식의 효능입니다. 게으름과 번아웃을 구분하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기준은 쉰 다음에 에너지가 돌아오느냐입니다. 단순한 게으름은 일종의 에너지 보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고 유튜브를 보거나 잠을 자고 나면 어느 정도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을 느낍니다. 죄책감은 들지언정 충분히 쉬고 나면 자,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 하는 최소한의 의욕이나 동기가 생겨나죠. 즉, 게으른 상태에서의 휴식은 우리에게 기분 전환과 재충전의 기회를 선사합니다. 하지만 번아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번아웃 상태에서는 주말 내내 잠만 자고 일주일 동안 휴가를 다녀와도 에너지가 전혀 채워지지 않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번아웃은 우리 뇌의 스트레스 조절 시스템인 HPA축이 완전히 고장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코르티솔 호르몬이 오랫동안 과다 분비되다가 결국 시스템이 마비되어 더 이상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부신 고갈 상태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번아웃에 빠진 사람은 휴식을 취해도 개운함보다는 여전히 납덩이 같은 몸과 안개가 낀 듯 멍한 정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충분히 쉬었는데도 내일이 오는 것이 여전히 두렵고 에너지가 바닥을 기어다닌다면 그것은 절대 게으름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관심사와 즐거움의 변화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무쾌락증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곤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의무는 하기 싫어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는 여전히 열정적으로 즐깁니다. 보고 싶은 영화가 개봉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보고 친구들과 게임을 하거나 맛집을 찾아가는 것에는 기꺼이 에너지를 쏟습니다. 이는 뇌가 여전히 보상을 갈구하고 즐거움을 느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번아웃은 당신의 삶에서 모든 색깔을 한꺼번에 앗아갑니다. 예전에는 밤을 새워 할 만큼 좋아했던 취미 생활조차 귀찮아지고 아무런 감흥이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뇌의 중변연계 보상회로인 도파민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소 즐거움을 주던 자극에도 뇌의 신경세포들이 반응하지 않으니 세상이 무채색으로 변해버린 것 같은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업무뿐만 아니라 평소 숨통을 틔워주던 활동으로부터도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의지 부족이 아니라 정서적 고갈이 극에 달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세 번째 차이는 바로 내면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결입니다. 게으른 상태에서 우리는 보통 강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빨리 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며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역설적으로 이 죄책감은 잘하고 싶다는 욕구와 동기가 내면에 여전히 살아있음을 뜻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반면 번아웃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은 죄책감조차 느낄 기운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타인에 대한 냉소와 비인격화된 태도입니다. 내가 이걸 해서 뭐해? 어차피 다 똑같은데. 누가 어떻게 되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식의 허무주의적인 태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 뇌가 극도의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의 문을 닫아버리는 정서적 방어기제입니다. 감정을 차단함으로써 더 이상의 상처나 피로를 막으려는 뇌의 처절한 몸부림인 셈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이 늘거나 원래 공감 능력이 좋았던 사람이 갑자기 냉정하게 변했다면 그것은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니라 심리적 에너지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는 신체적 증상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우리 몸을 물리적으로 아프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몸 자체는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번아웃은 반드시 육체적인 고통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만성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는 곧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근육의 긴장으로 인한 만성 통증, 소화불량, 원인 모를 두통, 그리고 극심한 수면장애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두근거리거나 식은땀이 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뇌의 공포센터인 편도체가 일상적인 환경조차 생존을 위협하는 전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뇌의 생각보다 훨씬 더 정직합니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없는 통증과 피로가 몇 달째 지속된다면 당신의 뇌가 이제 제발 멈춰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차이는 자아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보통 자신의 상태를 일시적인 이벤트로 받아들입니다. 나 오늘 좀 게으름 피웠네. 내일부터 다시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며 자아의 근간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번아웃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뿌리째 파괴하곤 합니다. 특히 과거에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성취지향적이었던 사람일수록 그 충격은 더 치명적입니다. 예전에 나는 이렇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한심하게 망가졌을까? 라며 깊은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 뇌의 사령탑인 전전두엽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전전두엽은 이성적인 판단과 계획 수립을 담당하는데 스트레스로 인해 이 부위가 약화되면 우리는 인지적 왜곡에 빠집니다. 현재의 무기력함이 영원할 것 같다는 공포를 느끼고 그 모든 원인을 온전히 자신의 무능으로 돌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게으른 사람은 자신이 게으른지 고민하며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쉴까를 즐겁게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가 왜 예전처럼 못할까? 라며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누구보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열심히 달려온 사람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번아웃과 게으름을 구분하는 5가지 결정적 지표를 살펴보았습니다. 게으름은 의지의 문제일 수 있지만 번아웃은 엄연한 용량의 문제입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1% 남았을 때 최신 고사양 게임을 억지로 돌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스마트폰을 때린다고 해서 게임이 다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가혹한 채찍질이 아니라 따뜻한 충전기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세상에서 자신에게 가장 관대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뇌는 고장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살리기 위해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른 것뿐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고 지금 잠시 멈춘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1%도 깎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무력감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댓글로 나누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고통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첫걸음은 시작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마음과 뇌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